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아니, 저희 그냥 컨셉이 편하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요? 예, 그냥 맥주 한잔 드시면서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 항상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두 분을 좀 이렇게 모셨고요. 그럼에도 또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워낙 두 분이 이제 대가시니까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하다 보면은 리더 교육을 그 진행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가깝지만 멀리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항상 들어서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멀리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리더십 교육을 할 때마다 좀 설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설문을. 근데 이제 그 설문을 받고 거기서 그래도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온 질문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두 분의 좀 해안을 한번 구하고자 좀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파이팅! 파이팅!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촬영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또 두 분이 또 칠사단 출신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군가로 또 뭉치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또 해주시기라 생각을 하고요. 좀 이제 바로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좀 보내드리긴 했어요. 여기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좀 이렇게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조직에서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그 주 50시간이 되고 나서 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진혁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 중간 관리자의 입장이 주 52시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로 있다가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 되면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딱 중간 관리자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밑에 있는 그냥 하급 그냥 직원이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됐어요. 근데 이 중간 관리자는 윗사람의 얘기를 지시를 받아서 밑으로 하달시키라는 어떠한 그러한 임무를 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많은 얘기를 받은 다음에 상부에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이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52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최근에 새로 생겨난 이슈가 아니라 항상 있었던 이슈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대부분의 얘기가 효율성입니다. 밑에 인원들을 좀 줄이면서 좀 알아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밑에서는 또 달라요. 밑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얘기가 뭐냐면 인원 보충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의 효율성과 밑에서의 효율성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밑에서의 요구고, 위에서는 뭐냐면은 그 인원보다는 줄여가지고 절감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위에서의 욕구와 밑에서의 욕구가 상당히 차이점, 이런 부분이 아마 대부분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뭐 어느 재반의 모든 산업 전반에 나타날 텐데, 아마 우리 똑같은 소장님들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던 김지호 소장님 말씀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충분히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아래아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원이었을 때 안 하던 고민을 이제 팀장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모습을 본다면 팀장은 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네.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팀장한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업무적으로나 어떤 지시 같은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목표달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그 팀장이 팀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팀원들한테 팀장으로서 회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는 부분,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마인드 대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그 전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딜레마. 그러니까 팀장 되고 나서부터 팀원일 때는 별로 문제 없었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팀원들 내가 움직이게 되니까 네. 그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 영향력은 곧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리더십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이 팀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듣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도 지금 여러 52시간이 있어갖고 더 상황이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리더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팀장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거냐, 그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거냐,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영향력을 어떻게 영화에 키울 거냐를 저는 보여요. 그래서 영향력, 그러면 뭐 한 7, 8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포지션 파워. 내가 팀장이니까 팀원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 인간관계나 조직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고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고민이고 늘상 접하는, 또 앞으로도 접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기관에서 사실 좀 했어요. 해갖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사실은 상사에게 울려 퍼질 영향력과 이 밑에 사람에게 설득을 해나가는 영향력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사에 대해서는요, 설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일을 시켰는데, 쉽게 말해서 일을 시켰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면은, 나는 이 52시간 이외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야, 그것도 네 능력이야, 그거 알아서 시켜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시켜가지고 만약에 53시간이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후에 뒷감당을 누가 해야 되죠? 그건 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해야 돼요. 그거를 윗사람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나름대로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먼저 알을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상사에서 내려온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여과 없이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밑에 사람들이 나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방침이 싫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상사가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팀원으로서 팀장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회사는 별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내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위에서 52시간이 아니라 53시간, 4시간을 근무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걸 일을 함으로써 만약에 정말로 내 성과가 내 역량이 올라갈 거다. 내 시장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굳이 재수하지 않으면서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건드리면서 이 사람의 욕구가 무언가를 건드리면서 나아가는 거 어쩌면 이게 영향력이고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팀장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어떤 영향력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원들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어차피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타당하다 느껴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걸 해요. 당연히. 근데 많은 팀장들이 팀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킨 거지만 팀장이 그걸 재해석을 해갖고 팀원들한테 그게 팀장으로서의 말로 바꿔서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떤 이유에서 배경으로 있는 건지 하는 당연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는데 회사 시키니까 하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문제고 두 번째가 업무 지시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2시간 자체가 제대로 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피할 수는 없지만 52시간 교육을 하고 나서 1년, 2년 지난 회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해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방식이 많이 좀 불합리하다는 걸.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맞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일도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팀장이 그걸 팀원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팀장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팀원들도 이해하게 받아들일 만큼 자기가 어떤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걸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하나와 설득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업무 지시에 대해서 자기도 합리화시켜갖고 좀 더 불합리한 안 해도 될 업무들 우선순위 같은 걸 하면 많이 좋아진다는 게 실제 팀원들 아이디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단지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리더, 준비되지 않은 팀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나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야 그야말로 R&R을 챙길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그 소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팀장이 되고 나서 팀장 교육을 하는 교육보다는 팀장이 되기 전에 1년 전, 2년 전에 이미 팀장 리더십 과정을 많이 학습을 합니다. 네, 당연히 왜? 팀장이 되어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을 생각해야 되네?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머리를 극적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2년 전, 3년 전에 그 팀장 리더십 과정을 먼저 듣고, 그러니까 팀장이 되기 전이죠. 그때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팀장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떠한 그 가려움들을 먼저 이제 익히고 하는 건데, 내가 2년, 3년 동안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메모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 팀장은 해결해 나가는가를 메모해뒀다가 차후에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막말로 팀장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로 팀장이 되었을 때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반추해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쪽으로 HRD의 어떠한 그 교육 자체도 흘러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개 회사는 이미 그렇게 했고 팀장 되기 전에 팀장 후보 과정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패스된 사람들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바람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은 두 가지잖아요. 성과 내는 것이 되고 그 성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과정 중에 직원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성과를 본인이 안 내, 팀원들이 안 내고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네. 자기가 성과 내는 거거든요. 그 리더도 아니고요. 그럼 직원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 팀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팀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팀장이야.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직원들은 팀원들은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팀장들이 결국에는 본인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많이 어렵고 막 하주는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무능한 팀장인 거죠. 제가 찝는데. 과거에 그 1964년도인가요? 블레이크 오브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과업과 관계를 같이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을 최고의 뭐 팀장, 리더라고 칭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돼 있어요. 단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냐는 정도 있는데 그래서 치우치긴 치우치는데 예. 그걸 알고 상대편 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업 중심이면 가업 중심 가업을 잘하니까 관계가 좀 소홀하거든요. 노력하고 나는 관계다 보니까 성과나 결과는 좀 약해. 그래서 어떤 사람 리더십 과정을 이제 박사 과정 받은 사람이 남성 리더십, 여성 리더십, 그러니까 아버지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을 할 때는 아버지 남성 쪽으로 하고 관계를 할 때는 어머니 여성처럼 네. 하는 정도의 구분만 가져도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이게 사연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거시적으로 지금 지금 이제 가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좀 미시적으로 좀 좁힐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팀장을 했었잖아요. 뭐 두 분도 다 이렇게 조직에서 리더를 해보셨고, 근데 저는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이분 사연 보내주신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첫 번째 위에서 말한 대로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무능한 리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잠깐 끊어서 미안하지만 전달을 하되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배경을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팀원들한테 전달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야 무조건 전달해. 이런 경우가 솔직히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 70에서 80%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리더로 있었을 때. 그렇다 본다면은 가서 저도 팀원들한테 이래요.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뭐.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막 이래요. 그럼 전 딱 한마디 해요. 야 위에서 하래. 나한테 따지지 마. 왜냐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나쁜 리더가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나쁜 리더가 안 되는 나쁜 리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팀원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무능한 리더. 그럴까요? 근데 신뢰가 안 가죠. 근데 그거를 국내 리더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막 하는 것들 그 지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내 하고 말은 팀장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모든 걸 마치 충성 신하처럼 모든 걸 다 오케바리 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팀장도 자기도 그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는 팀장으로서의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전달해야 된다. 최소한 회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런 표와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하는 정도의 대안을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욕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매번 물론 같이 욕할 수 있죠. 팀원들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야 나도 그만두고 말아야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장님 어떻게 그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 최고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본부장들한테 한번 나갈 때 위에 경영자의 얘기가 본부장에게는 몇 %나 전달됐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70%밖에 이해가 못 된대요. 그럼 본부장이 다시 팀장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그때 또다시 70%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한 단계를 거치고 두 단계 가는 중에 77, 49 반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반밖에 안 되는 50%에서 다시 또 7이 나가니까 얼마입니까? 35%, 34%, 그리고 4단계를 거치면은 23%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저도 기업체 근무를 하면서 팀장 생활을 6년 정도 해봤는데 그 팀장을 할 때마다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 전개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밑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건 이렇잖아요. 상황은 이렇잖아요. 얘기했을 때 그걸 속 시원하게 저도 사실은 설명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도 하는 말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냥 하래. 참 무책임한 말이었던 건 사실인데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래. 참 저도 그렇죠. 위에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근거가 이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따진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윗분들은 또 거기서 뭘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 맞아요. 네가 임원이야? 이래버리고 야 너 다음에 내가 너 임원 자리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가가지고 사람 윗분한테 얘기해봐라.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도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야 그냥 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저도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그럼 이제 이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지금 다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의 입장은 이 위에서의 지시, 근데 이거를 이제 전달한 과정에서 여기서는 안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는 스킬이 있다라고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번 사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에서 던져주는 것과 밑에서의 어떤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업무적인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적인 차원은 빼버리고 이제 업무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회사마다 미션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방향 설정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방향 자체가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팀장이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위의 방향대로 밑에다가 던져줘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쪽에 맞춰야 될 것이고 그 방향 자체가 조금 더 곤란하다라면은 그거를 내가 한번 거르기 이전에 윗분들과 다시 한번 재차, 3차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윗분들과 왜? 지금 당장은 꽃감이 먹기 달겠지만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또 팀장이 상사를 제대로 보좌하는 팔로우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고 그게 어느 정도 방향 설정과 맞다라면은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은 성과를 아까 제가 이제 블레이크와 마운튼이라는 사람들의 관계와 과업의 리더십 이 두 가지로 참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 김수양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뭘 선택을 하냐? 저는 조직에 들어온 이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업 때문에 여기 왔지 관계를 좋게 하려고 조직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관계를 좋게 하려면 동호회 나가면 되고 커뮤니티 나가면 돼요. 동네에. 근데 여기는 일 때문에 모여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뭐를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관계까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과업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움직인다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안 움직일 경우에는요.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왔고 방향도 맞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강압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니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그 리더십의 전형적인 툴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듯 은근히 단순해요. 은근히 단순해요. 명확한 규범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러나 거기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쳐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리더십의 논문도 그렇고 모든 명서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팀장으로서. 그래서 나는 이제 팀장으로서 이걸 최대한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이 이제 팀원들을 설득을 어떻게 여하이 하느냐에 대해 달라진 건데 저는 거기 스킬이 필요하다는 스킬은 이제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거고 리더십은 어떤 사람은 스킬에 대해서 좀 반발감을 생길 수 있지만 그 스킬은 도구와 같은 거라서 목적을 달성할 때, 그래서 물을 쏠 때 맨손으로 쏜 사람 없잖아요. 칼을 썼을 때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그 영향력으로 발휘할 때 행동이라는 스킬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제가 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 공유예요. 목표 공유. 그러니까 목표 공유를 어떻게 하는 목표 공유 스킬.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인상 깊은 게 좀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프로세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전달해요. 있는 사실을. 팩트 그대로. 전달하면 분위기 별로 안 좋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달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 외국인은 반발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반발하고 뭐라고 막 의견 얘기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반발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저 침묵을 반발하는 건데 그거 보고 그냥 오케이 아무 말 없는 걸 하니까 넘어가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넣었어요. 필요성과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게 돼 있더라고요. 질문하면서 생각 어떠냐? 생각 어떠냐? 맞아요. 예, 그래서 자꾸 사람을 알고 말을 이렇게 시켜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걸 네네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는 그건 반대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시켜서 뭐 반대도 좋고 찬성도 좋고 어쨌든 간에 자꾸 하게 해서 그 와중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아니라 공감대 있잖아요. 그걸 형성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네네. 뭐 바로바로 끝난 데도 있지만 또 뭐 반발이 심한 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꼭 거쳐요. 전달하고 사실을 팩트 전달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필요성과 배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팀장이 자기 스스로도 필요성과 배경을 자기는 전달 못 받았지만 자기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소연 하도 좋고 여러분들 일단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준비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반발 그 분위기가 이제 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실을 전달하고. 얘기하고 두 번째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내 의견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팀원들이 팀장이 지시한 대로만 하고 회의를 끝나고 나면 그거는 그냥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시킨 대로 한다. 수동적으로 행동이 바뀌어버린대요. 네네. 그러니까 SSK 시키도 깔아놓고 그리고 회의하고 나서 자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감 만드는 회의 이런 거. 간담이 손에 쥐는 간담이 이런 거 하고 하니까 팀원들은 그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디어를 구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또 돌아가면서 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강 생각은 어때? 누구 생각은 어때? 그럼 그 중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똑같이 뭐 문제 제기만 끝날 건데 뭐 무슨 얘기 할 거 뭐 있으면 그래도 얘기해봐. 그거를 팀장이 앞에서 메모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에서 한 7-8개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계속. 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얘기를 다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이거 회의잖아요. 그죠? 네. 프로세스 나가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이 생긴대요. 물론 얘기를 꺼냈으니까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해.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권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성질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점점 수평적으로 바뀌고 그 팀장은 절대 자기가 얘기 안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이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팀원들이 얘기할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네요. 그렇죠. 먼저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걸 몇 번 익숙해지면
팀원들도 장인이 얘기하게 되고 내가 말한 데서 저게 내 과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공통 과제니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제 한 7개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 다음 단계가 뭐부터 할까? 어느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 거기 이제 우선순위, 효과와 가능성 있잖아요. 네. 그 갖고 이제 따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그 팀장이 예. 중간중간에 어떠한 얘기를 그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네. 이끌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퍼실리테이팅 역량인데 네. 근데 거기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지지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가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가 좋은 아이디어네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끄집어낼 때는 아이디어 구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알았어, 적기만 적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주의사항이 뭐 포인트 돼갖고 절대 피드백하지 않는다. 그냥 나온 대로 적어라. 예를 든다면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해요. 만약 그 말 해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또 그것도 아이디어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두가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네.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거죠. 사실 저도 네.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팀장 생활도 했지만 팀원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것도 김준혁이가 네.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근데 아니 이거 반대한다. 이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닌 것 같다. 그게 잘하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유명한 조직 심리학자 그 사람이 조사한 거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그거거든요. 지적질하면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뚝뚝 떨어뜨리고 그런 차이가 그것만 이제 팀장이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기분 나쁜 게 회의를 놓았다가 내 아이디어를 내놨더니 그 아이디어만 평가하다가 나중에 회의가 끝나버려요. 그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리더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뭐부터 하지 그러면 뭐부터 하고 이제 합의 보잖아요. 합의 과정도 팀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거는 담당을 누굴 정해줄까? 그 요거는 담당과 아까 그거잖아. RACI 그러니까 RACI. 네,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책임을 질 사람, 예. 카운셀링 받을 그렇죠, 사람, 그렇죠. 또는 정보를 줄 사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뭐가 있었죠? 하나? A가 뭐죠? A가 일반적이죠, 그죠? 결제. 승인. 네, 승인할 승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실무자 담당자고, 네. 그 다음에 C가 이제 컨트롤 도와준 사람, 예. I가 이제 정보 제공자. 네. 근데 모두 R에 C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R과 A는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이제 직원이 좀 신입 직원이다. 아직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C를 붙여주고, 또 어떤 일이 좀 일이 많다. 그러면 거기다 I를 붙여갖고 좀 도와주게 하고. 이런 것이 되면 그 과정 중에 팀원들이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일이라는 인식이 반드시인데요. 끝나고 나면 기분 좋죠.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팀장 과정이나 또 임원 과정이나 그 특히 현대자동차 소장들 그 라인 새로 증설할 거 옛날에 이걸 했었어요.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개입이 잘 안 되고요. 네네. 네, 일단은 그리고 이거들을 쭉 하면 회의가 1시간을 안 넘어가요. 깔끔하게 끝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스킬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세스가. 네. 근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두 분 의견을 좀 합쳐서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프로세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좀 한 15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좀 이렇게 간단한 요약으로 해서 뭐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간단한 좀 조언을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예. 제가 만약에 이 A 팀장이라면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위와 아래에서 요구 조건을 한번 적어본 다음에 이 요건들이 과연 우리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이 맞는가를 살펴보고 그 방향성이 그대로 맞다라면은 바로 밑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좀 더 강하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방향성과 다르다라면 윗분에게 다시 한번 2번, 3번 재차
윗분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사안에 대해서 프로세스화 해갖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네. 솔루션이 될 거라고 저는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사연이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마무리 인사는 건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